네, 오늘장 랭킹 5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조 MTN 전문위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들 준비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죠.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 에코프로. 와, 조금 전에 90만 원 선 뚫어내는 흐름 보고 와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100만 원 달성까지 가능할까? 와,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 의미에서 시작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 하나씩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부장님께 첫 번째로 에코프로 중심으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말 와 점점점이었어요, 부장님. 자, 어떻게 이거 보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의 흐름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빨간불인지 의미와 함께 그 방향성 이야기 먼저 들려주세요. 네, 뭐 주가가 급등하는데 지금 뭐 회의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이 뭐 수급이 있다면 아마 에코프로는 쇼커버 하기가 되게 뭐 좀 급하게 서둘러서 쇼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은 수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급적인 이슈로 더 슈팅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신고가 나가는 종목을 뭐 그렇게 두렵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미국 그리고 유럽 쪽의 전기차 판매량 회복세가 일단 나왔습니다. 지금 2분기 리튬 가격 하락세 때문에 판가가 좀 빠진다는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172만 대, 전년비 43% 정도 늘어났고요. 그중에 BEV가 81만 대, 54% 늘었고 PHEV가 31만 대, 52% 정도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60% 늘어났고 미국이 57% 그리고 유럽이 38% 늘어났고요. 지금 업체량을 보더라도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테슬라, BYD 뭐 쭉쭉 좀 많이 잘 팔았습니다. 올해 전 세계 EV형 배터리 출하량은 지금 55기가와트시 전년비 64% 증가했고요. 삼성 SDI도 뭐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도 많이 늘었습니다. 출하량 기준으로 본다면은 국내 3사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전년비 90%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가 29% 그리고 SK온이 16%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양극재 출하량도 많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에서 아마 연초에 이야기됐던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는 지표로서 평가가 된 상황이고 아마 뭐 미국과 유럽, 중국 등등 해서 세계 지역 모두 판매량이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4월부터 크게 증가했던 재고가 5월 말부터 급감한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실히 확인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타났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이제 2분기에 좀 주춤했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분기 기점으로 분기 단위로 봤을 때 2분기에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있었고 두 번째로는 4월과 5월에 수소나 리튬 관련된 수익 가격 하락에 따라 양극재 업체들의 3분기 수익성 악화 우려가 대두되는 점 그리고 IRA 세부사항 발표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일부 중국 업체들이 이제 미국 쪽에 진입하는 리스크가 점화됐기 때문인데 역시 수요가 계속적으로 받쳐준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리튬 가격도 바닥에서 70% 이상 올라왔습니다. 한 3개월 이상 6개월까지 레깅이 되는데 2분기 넘어가고 3분기 일부 조금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말씀드렸듯이 아마 중국 가격에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진 것을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했지만 양극재 업체들을 저희가 만나보면은 중국 리튬 가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 리튬 가격을 따라갑니다. 물론 아시아 리튬 가격에는 중국의 리튬 가격이 들어가지만 아시아 리튬 가격의 하락세는 중국의 리튬 가격 하락세보다 훨씬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 리튬 가격을 동행해서 판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판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2차 전지 업종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말씀하셨던 테슬라 등등 포함한 5월 달에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접어들면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나가게 되고 더군다나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공매도 수량이 결국은 수급적으로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수급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커버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의 2차 전지 쪽에 대한 시선 먼저 들어봤고요.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에코프로도 강하지만 뿐만 아니라 삼성 SDI 필두로 셀 업체도 강하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다 강합니다. 어디에서 저희 이유를 찾아봐야 될까요? 어떤 심리적인 데서 이유를 찾으시는지 아니면 뭐 테슬라 이슈도 있고요. 뭐 찾아보면 전고체 이슈도 많거든요. 핵심적인 부분과 함께 현재 흐름 점검받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슈라고 본다라면 조금 그 새롭게
부각이 되는 이슈들이 좀 나왔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겠죠. 테슬라가 판매량이 급증했다라는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판가 인하를 통해서 차량 판매를 많이 했던 그건 테슬라만의 문제죠. 그러니까 판가를 인하해서 테슬라가 그 이익을 흡수함으로써 이익 성장세가 판매만큼은 안 늘어났다 하더라도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Q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셀과 소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하나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일 이제 신규 상장되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는 2차 전지 ETF입니다. 내일부터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편입 비율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주들에 대한 패시브 수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급을 기대하는 물량들이 오늘부터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SDI의 이제 전고체에 대한 어떤 시험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죠. 물론 이것이 시험 생산에 대해서는 양산이 들어가고 고객사들에게 채택이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이제 드디어 이제 바랬던 초도 물량의 양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훈풍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를 갖고 계시고 에코프로만 보고 있다라면 야, 2차 전지 시장 정말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에코프로가 아닌 주변에 관련된 소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야, 왜 이러지라고 오히려 반문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다 좋다라면 에코프로가 물론 이제 대장주니까 뿜어내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치더라도 다른 것들이 꽤 좀 뽑아내줘야 이런 분위기가 같이 가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삼성 SDI 향이라고 하는 LNF 같은 경우는 불과 3%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개화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죠. 2차 전지가 앞으로 우리가 개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이 녹아들었다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흐름은 에코프로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있으면 다 같이 움직여줬다라면 그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특정 종목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에코프로가 일단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권은 일단 오늘은 이제 장중에 90만 원 터치했습니다만 100만 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보긴 해야 되는데 이 100만 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달성하면 새로운 가격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심리상 뭐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끊어서 치게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그 밑에 단에서 매도 물량을 과연 어떻게 소화해낼 수 있는가라는 관건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0만 원, 6만 원, 7만 원 넘어갈 때 그런 허들을 넘어서는 경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굉장히 강하게 세게 붙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는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면 조금 판명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기준점만 좀 잡아주세요. 오늘 주도주 성격으로 오르는 종목이 추가적인 탄성을 가지는 걸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지금 잠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까지 조금 더 시세가 퍼지는 거를 봐야 되나요? 퍼질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에서 본다라면 이 지금 시점에서 새로 신규로 매수한다라는 접근은 굉장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넘는다라고 한다라면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그것도 굉장히 확률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못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그들 나름대로 보면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매매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신규로 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방망이를 좀 짧게 보셔야 되고 한편으로서는 이제 다른 변동성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매도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많이 에코프로가 아닌 다른 주식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에코프로가 꺾이면 같이 꺾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연동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2차 전지 특히 더 오후장에 불을 뿜어내고 있어서 그 중심으로 먼저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지수와 연결고리가 깊은 종목군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거고요. 지수의 위치 이야기, 업황과 실적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게 정말 항상 많은 키워드입니다. 무역 수출
없이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이라는 제목은 우리가 일단 들고 왔는데요. 결국은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은 핵심일지 아니면 후반전 들어서 나오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핵심일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지금 대응해야 될지 먼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부장님, 반도체 점검 좀 해주세요. 사실 오늘장만 보면 2차 전지만 가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까지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2600선까지 왔잖아요. 조금 더 긍정적인 재료의 포커스를 반도체는 맞춰도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불을 켜야 되는 시기인지 그 관점에서요. 네, 뭐 최근에 주가가 2,600 넘어섰다가 이제 2,500, 뭐 4, 50 정도까지 중요한 61선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은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뭐 추가적인 악재가 있다면 한 번 더 밀리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61선 지지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지난주 금요일 날 리바운딩이 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7월 접어들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EPS 상향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안으로 뭐 하이닉스가 적자 탈피를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주 높게는 뭐 KB증권에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한 9천억 이상 잡았습니다. 추정을 했거든요. 시장의 컨센이 작게는 뭐 1,770억에서 많게는 한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잠정 실적이 이제 조만간 나오겠지만 9천억 이상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근데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본 것은 5, 6천억 정도까지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컨센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하이닉스도 적자폭이 상당히 좀 빠르게 이제 소화되면서 EPS 상향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EPS 상향 조정만 보더라도 시장 전체적인 EPS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점이죠. 그러면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국내 증시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이 좀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아마 기존의 고점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은 고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그림이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매수해야 되는 조정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메모리 부분에서 HBM과 DDR5가 계속 이야기 나오는 상황인데 HBM의 SK 하이닉스의 D램 매출 비중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연말 한 10%대 이상 수준까지 상승할 거로 보이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한 49%까지 올라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메모리 DDR4라든지 다른 메모리에 비해서 DDR5와 HBM이 가격이 약 5배에서 7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 단위 거의 50% 가까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매출과 이익단은 엄청나게 빠르게 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24년 이익단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AI GPU나 그다음에 HBM은 또 분리할 수가 없고 또 CPU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DDR5나 이런 것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HBM과 DDR5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AI GPU에서도 CPU가 기존 전통적인 서버보다 더 많이 쓰이게 되고 이때 128GB DDR5 서버 모듈을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HBM과 128GB 쪽의 서버 모듈의 공통점은 바로 TSV 공정이 사용된다는 점인데 쉽게 말하면 TSV 공법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적층을 하면서 가운데 구멍을 뚫고 연결하는 기술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TSV 공법과 관련된 백엔드 공정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이 온양과 천연 패키징 라인 증축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관련된 TSV 관련된 부분에 대한 캐펙스 증가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첨단 패키징에 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본딩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패키징 후공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HBM3E라든지 HBM3P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마이크론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HBM 뭐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크론 내년 신제품 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HBM3E나 HBM3P로 넘어갑니다. 신제품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MS가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따라오기가 버겁다는 것이고요. 신제품 관련된 트렌드를 따라오기가 쉽지 않죠. 여기에 따라서 뭐 지금 3D 패키징이나 이런 쪽에 드라이브를 또 걸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HBM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지금 50% 점유를 하고 있어서 절대 강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아마 좀 HBM을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를 하면서 매출을 이뤄낼 건데 ARM향으로 만약에 뭐 삼성전자 나오고 있다면 엔비디아향으로 나가는 SK 하이닉스의 물량보다 삼성전자의 ARM향 물량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4배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
싸움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그쪽과 관련된 돈이 쏠리고 이익단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결국은 본딩 기술, 그다음에 후공정 기술, 3D 패키징 기술,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여름에 칩셋 미디어와 같은 이런 관련된 팹리스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들이 올라온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황 안에서 가지고 있는 뉴스들을 좀 챙겨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체크를 해보시고요. 위원님께 이어서 이번 주 저희가 앞두고 있는 이벤트에 대한 대응법을 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앨런 재무장관의 방중 이슈도 저희가 봐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번 주에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반도체 핵심 뉴스 어디에 있다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뭐 이번 주말에 이제 7일쯤에 있을 이제 잠정 실적이죠. 증권가가 예상하고 있는 잠정 실적 폭이 굉장히 큽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제 조금 낮게 보는 데도 있고 이제 공격적으로 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가 어디 이제 맞춰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앨런 장관의 이제 중국 방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죠. 디리스킹이라는 어떤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첨단 물자에 대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확고하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뭐 수출, 메모리 재고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미래 반도체에 대한 지금 이제 부장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신 인공지능과 관련된 HBM이라든지 이것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PCB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집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대장주는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미 반도체가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TLB라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SNT라는 종목, 오늘 이제 신성 ENG라는 종목 이런 것들이 다 강하죠.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후공정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우리가 이제 뭐 GPU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CPU와 비교해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핵심적인 거고 엔비디아가 이제 생산한다라는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GPU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HBM의 고사양 반도체죠. 그런데 이 고사양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후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층을 쌓아서 구멍을 뚫는다라는 다 후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흔히 잘 아시는 어떤 이런 둥근 원판,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게 이제 전공정이고요. 이걸 잘라내서 어떻게 쌓느냐, 어떻게 전원을 많이 연결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퍼포먼스를 이게 다 후공정이 되는데 거기서 수많은 반도체 성능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하나로 쓰는 게 좋을까요? 이걸로 8개, 10개 쌓는 게 더 좋을까요? 8개, 10개 쌓으면서 전원을 하나 공급하는 게 맞을까요? 전원을 10개 공급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다 후공정 단계입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관심들이 되는 거고 그 후공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 DDR5라는 우리가 PCB라는 거죠. 결국 칩을 판에다 붙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지금 다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시장에서 투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지 메모리 재고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긴 하겠지만 여전히 미래를 본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 이스페타시스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스페타시스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같이 봐야지 그들과 이스페타시스를 다르게 본다라면 이제는 만약에 이스페타시스가 빠지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간다? 이거는 또 벌써 이제 그 다른 관점으로 반도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세 개 같이 움직인다라면 여전히 후공정 쪽으로 본다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성ENG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만들기 위한 클린룸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TLB 같은 경우는 이제 PCB 기판이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붙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SNT 같은 경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후공정이 올라가니까 2000이랑 똑같습니다. 전공정도 이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분들이 지난주부터 얘기가 있었고 오늘 조금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역시 시장은 많은 분들이 종목을 찾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띌 때마다 올라간다는 특징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새로 갈 종목을 찾는 움직임은 아무래도 지금은 반도체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저희 3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저희 오랜만에 들고 온 키워드고요. 플랫폼주 반가운 상승입니다. 짧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원님께 간략하게 요점 체크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카카오, 네이버 오랜만에 오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관련해서 특별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기대감 가질 수 있는 포인트 조금이라도 있을지 좀 들려주세요.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가 뭐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들은 아니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다양한 어떤 뭐 우리가 이제 가을에 발표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것들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좀 바닥을 찍어가고 경기가 회복된다라면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끊이지 않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반응하지 못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두 종목이 다 공이 반등을 나타냅니다만 참 애매한 자리죠. 여러분들 저도 아침에 이제 개장할 때 한 2% 정도 됐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오늘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수수료 빼고 나면 뭐 거의 남는 거 없죠. 정확히 잘 잡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조금 무거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얘기는 계속 만들죠. 이제 웹툰이라든지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조금은 좀 무겁고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부터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3% 올랐다고 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내일 한 3, 4% 또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확 뽑아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제 투심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급을 불러올릴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재료보다는 수급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수급이 어떻게 붙을까? 저는 오히려 좀 그것을 유익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점을 노린다고 하셔도 위원님 수급 들어오는 거 움직임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로 저희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거래량이 지금 이제 2시 반,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죠. 이 정도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라면 아직까지 좀 들어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거래량이 조금 붙어주고 나면 내일 조금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이건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와 2차전지가 살아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네이버 가서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뭐 2차전지나 반도체 같은 게 하루에 10%씩 나는데 이게 3% 정도라면,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 움직이는 것 대비해서 조금 거래량이라든지 주가 움직임 같이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 매력도도 생각해야 된다. 돈도 시간도 제한적이니까요. 그 전까지 참고해 보시라 조언을 드렸고요. 저희 2위 체크 받아보겠습니다. 2위에 대한 이야기는 박근영 부장님과 끌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지수 대비 언더퍼폼했던 섹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릅니다. 삼양식품 봤더니 장중에 12%나 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힘들다라는 시선도 많았는데 오늘 인하 결정 나온 이후에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움직일 때는 어떤 시선 필요할지 정리 받아보려고 합니다. 부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짝 헷갈려서요. 워낙 지수 대비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군이 많아서 어떤 의미로 지금 이렇게 빨간불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까요? 네, 당분간 힘들다고 하신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하셨다면 업종에 대한 뭐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가격 인하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우려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6월에 라면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 6월 한 달간 아마 8,900만 달러 금액을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치인 23년 3월에 7,600만 달러를 이미 이제 엄청나게 10% 이상 상회하면서 새로운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Q 물량 그다음에 코스트 관점에서 본다면 특히나 소맥이나 팜유 등의 원자재가 그리고 이제 밀과 팜유 같은 것이 원자재 기준에 한 5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밀하고 팜유가 어느 정도 굉장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코스트가 상당히 조금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스프레드가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라면 전체 수출량과 뭐 기업별 공장 위치를 근거로 이제 파악을 해놓으면 아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50% 전후이고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 눈에 띄는데, 근데 삼양식품이 아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 물량이 6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가운데 80%가 또 불닭볶음면이거든요. 근데 삼양식품을 잘 보시면 이번에 가격 인하 4.7%를 했는데 불닭볶음면은 가격 인하를 안 했거든요. 이게 의미가 클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삼양식품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익단 하향 조정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수출에서는 문제가 없고 국내 같은 경우에 한 30%, 35% 정도가 국내인데 그 가운데 전반적으로 불닭볶음면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불닭볶음면 빼고 나머지를
4.7% 가격 인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격 인하 품목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인 영업이익단의 흐름은 그렇게 나빠질 리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3분기에, 2분기에 지금 소맥하고 팜유 같은 경우가 가격이 많이 빠져서 3개월 정도 그 관련된 원자재가 레깅하기 때문에 3분기부터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빠진 가격이 이제 원자재가 스프레드가 일단 3분기 정도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격 인하는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별로 한 게 없고, 그다음에 스프레드는 어느 정도 원자재가 워낙 빠지고 있고, 수출 지표는 뭐 역대 최고치고, 그럼 실적은 오히려 상당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 이미 많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관련된 부분들 삼양식품이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정리해 보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64%가 1분기 기준 수출이다. 그다음에 수출 비중 중에 80%가 불닭볶음류다. 근데 불닭볶음류는 가격을 안 내렸다. 그래서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 중에 이번 가격 인하의 하락을 받는, 영향을 받는 관련된 부분들은 매출의 비중이 22% 정도 불과하고요. 4.7% 가격 인하로 인한 삼양식품의 매출 감소폭은 약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삼양식품의 급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인하 여부도 챙겨봐야 되고, 그리고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그에 따른 실적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크도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음식료 쪽에서 받아봤습니다. 저희 1위 키워드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요즘 많이 하는 키워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력기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 첫 번째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성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전력기기 대장주라고 하면 사이즈가 큰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기 붙은 종목들이 오전에 강했다가 지금은 조금 탄력이 약화됐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비중을 차지하는지, 테마성으로 탄력이 좋게 움직이는 것과 분명한 구분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같이 움직일 가능성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의 특징들을 보면 그동안 시장에서 거론됐었던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한 모습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전력기기와 관련된 것들이죠. 시장에서 많이 거론됐었던 종목들이고 그동안에 수없이 얘기를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그 가장 근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실적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죠. 뜬금없는 종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까지 붙어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추가로 할 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이제 오후 들어서부터 윗꼬리를 조금 달기 시작했던 것이 지금 이제 1시간 남았을 때 1시간과 내일 오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수많은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퍼포먼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저는 아직은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전력기기라는 것은 지금 다양하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들이고 지금 미국에 막대하게 지금 여기저기 땅을 파헤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다음에 이제 풍력, 태양광도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공통점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이제 기기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건설 장비까지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땅을 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원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보셔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뒤늦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본다라는 측면보다는 일단 지금 이 현상이 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계,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여러 번 커버해드렸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코멘트 이렇게 들었고요. 저희 키워드 보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